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연구 방식과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숭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억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제외한 여타의 인문학을 과학의 반열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이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은 다른 학문 영역과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역사가들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의 지위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설의 지위와의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역사를 과학이라고 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견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첫째, 비판자들은 역사는 특수와 개별을 취급하고 과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칸은 역사가들이 진실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속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역사는 특수한 것 속에서 과학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판자들은 과학의 본질은 효용성이지만 역사의 본질은 효용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응용으로 나아가는 효용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교훈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역사라는 것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칸은 역사의 일반화와 보편화의 핵심은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는 데에 있고 그렇게 얻은 교훈은 지금의 다른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비판자들은 역사는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과학은 논리적 이해와 증명을 통해서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칸은 소위 과학적인 법칙이란 것도 하나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가에게는 일반화란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반화를 통해서 개별적인 예언은 아니어도 미래의 큰 흐름에 대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시나 과학일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넷째, 비판자들은 역사는 역사가와 역사를 받아들이는 일반 개인 그리고 시대의 필요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역사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칸은 오늘날 자연과학 분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각하는 주체인 인간과 지각되는 객체인 자연 간의 상호 관계와 의존 관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과학도 역사만큼 관찰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판자들은 역사는 과학과는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칸은 역사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진지한 역사가라면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낮 시간을 연장시킨다거나 하는 구약성서식의 신을 믿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역사와 도덕과의 관계에서 역사가는 과학자와는 달리 취급하는 자료의 성질상 도덕적 판단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것이 곧 역사 자체가 어떤 도덕적이고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초역사적인 보편적 표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5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칸은 역사와 과학은 둘 다 어느 선에서는 주관적이고 어느 선에서는 객관적이며 결국은 주체인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한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칸은 역사적 진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장소를 이동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에 대한 개념에 있어 칸은 과거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사상가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흔히 역사의 진보에는 확실하고 명백하게 규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칸은 이러한 관념은 부당하고 무용하다고 말하면서 진보를 믿는 것은 결코 어떠한 자동적이고 불가피한 과정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계속적인 발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카가 생각한 진보는 절대적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동적인 전진 과정 그 자체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련의 사건과 점차적으로 우리들 앞에 출현하게 될 미래의 일련의 목적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의 과정이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진보라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칸은 역사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편중된 특권적이고 특정한 위치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직선적인 시간 흐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시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욱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칸은 이런 식의 진보를 진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단순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 또한 전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인식하는 진보에 대한 기준은 오로지 서양 문명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라는 것이 단지 서양 문명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허위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카의 주장대로 우리는 이제 기존의 진보에 대한 서양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시각으로 한 개인의 시각으로 진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끊임없이 견지해야 합니다. 칸은 진정한 진보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이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낙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재의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진하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진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역사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면 역사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수많은 사람마다 제각각의 역사가 존재한다면 역사적 절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결정되지 않은 상황 자체가 역사이고 역사의 효용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카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 것처럼 그 대화의 과정 자체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역사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 가치와 결과를 부여하는 순간 이미 그 역사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역사적 관점만을 관철시키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역사를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에 관한 저술들을 읽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자신만의 주체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